지금부터 교육부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분야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설명은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정책 방향,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학문 균형 발전 사업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술진흥과 임수연 사무관님께서 교육부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 임수연 사무관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저는 교육부의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말씀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별 설명은 한국연구재단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20 분야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여 학문 후속 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분들이 대학 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구 거버넌스 구축, 인력 관리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20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각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 연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간 개별 연구자 과제 연구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대학 차원의 체계적 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0 분야 정책과 사업이 대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별 연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혁신적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중심 연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 부설 연구소가 대학 내 연구 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20 분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나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높이고자 대학 간 그리고 대학과 교육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인력관리 지원 강화 관련하여서는 특히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연구시설 장비 전문 인력으로서 경력 경로를 개발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2년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지원 대상을 공동실험 실습관까지 확대하였는데요. 향후 전문 인력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와 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 내 지속 가능한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인데 전반적인 사업 개선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 연구 기반 구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2년 교육부 20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은 신규 과제 1,818개를 지원하며 계속 과제는 6,025개를 지원합니다. 총 5,47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이공재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임수연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NRF 20 학술지원팀 이공재 팀장님께서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20 학술지원팀의 이공재입니다. 앞서서 교육부 임수연 사무관님께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하고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신규 과제 공모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21일 날 한국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좀 게시가 돼 있습니다. 신청 요강 등의 그 평가 항목 등 그 세부 사항들이 좀 이제 포함돼서 게시가 돼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과제 좀 접수하실 때 좀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좀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의치 않은 그런 그 사정 등으로 인해서 좀 접수 완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 사항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첫 번째 그 박사 과정생 그 연구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박사 과정생이신 분들의 그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 독립적으로 이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박사 과정생,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 과정생, 그다음에 박사 과정 수료 후 연구생이 되시겠고요. 박사 과정생이신 경우는 이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에 풀타임으로 좀 재학 중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그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좀 경과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3월에 좀 입학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시 이후부터 이제 최소 1년 이상 좀 재학 예정이신 분이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그 석박사 통합 과정생인데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이제 국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풀타임으로 좀 재학 중이셔야 되고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입학일로부터 최소 그 2년 이상 경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시 이후부터 최소 1년 이상 재학 예정이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 그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인데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이제 그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수료 후에 그 4년 이내셔야 합니다. 출산이나 그 육아로 인한 그 휴직 기간은 이제 신청 자격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2천만 원의 그 연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 과제로 한 300개 과제 내외가 이제 선정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 개시일은 이제 올해 6월 1일이 되겠고요. 특기 사항으로는 이제 지역 대학의 그 전체 선정 과제 수의 30% 이상을 좀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BK21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그리고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연수 기간 변경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이직하실 경우에 따른 그런 기간 변경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국내외 박사 후 국내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하신 그 연구자분들에게 그 연구 기관에서 그 연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그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사 후 국내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이 국내외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취득 후 이제 5년 이내이셔야 되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고요. 연구비는 이제 연간 그 6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4,500만 원 이상은 필수로 좀 인건비로 그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 그 신규 과제로는 이제 350개 과제 내외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연구 개시일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이제 그 지방 대학의 그 전체 선정 과제 수의 그 50%를 좀 배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기간 변경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역시 그 지도 교수님의 이직에 따른 그 기간 변경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실 사항은 이제 그 연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중단하실 경우에는 그 연수비 전액을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박사후 국외 연수인데요. 지원 대상은 이제 국내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이공 전 분야가 되겠고요. 그 연구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이제 연간 그 4,500만 원이 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그 신규 과제로는 약 100개 과제 내외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특정 국가의 그 전체 과제 수의 그 50%를 초과하여 배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 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제 공통 사항으로는 이제 그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제 신청 자격 기간에서 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연수인 경우 이제 그 선정이 되시면 그 연수 개시 후에 그 1개월 이내에 그 퇴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연수의 경우는 이제 연수 개시 전에 그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대학 중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공 분야 그 대학 부설 연구소의 그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그 대학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의 그 특성화 전문화 유도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이공 분야 그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그런 연구소가 되겠고요.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이제 연간 7억 원 정도가 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 자유 공모로 한 10개 과제가 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기간은 이제 그 1단계 3년, 2단계 3년, 그다음에 3단계 3년으로 해서 총 이제 9년으로 돼 있고요. 연구 개시일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그 대학별로 2개 과제까지 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법 제 24조에 따라 그 설립된 분교의 경우에는 본교와 달리 추가로 2개 과제까지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부설 연구소로 그 KCI에 좀 이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연구 책임자 분의 그 연구소 운영 전념을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좀 수업 시수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대학 중점 연구소 협의회를 좀 정례화해서 좀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부터는 좀 이제 체계적인 그 연구소 지원을 위해서 그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 후에 그 1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만 좀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 수행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권성일 장비정책 팀장님께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중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안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권성일이라고 합니다. 사업 설명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 개요, 세부 추진 계획, 신청 시 유의사항 그리고 추진 일정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그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 그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이 세 개의 세부 과제를 통해서 대학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개의 세부 과제에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는 연구 분야별 공동 활용 시설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 장비 신규 구축과 구축된 노후 장비 교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센터 중심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2022년 본 사업에서 조금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35억 원에서 올해는 조금 381억 원으로 조금 안타깝게 조금 삭감된 상황이고요. 지원 대상은 기존 대학 내 학과 연구 분야 단위로 조금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공동 실험 실습관까지 조금 확대시켜 놨습니다. 지정 공모 연구 분야는 기존 BL3 시설 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대학 부설 연구소로 변경하여 조금 연구 거점화에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요건에서 기존의 20년도 연구활동 지원 역량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삭제를 해서 조금 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 인프라 조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본부처 국가 연구시설 장비 총괄 관리 전담 기관인 엠팩을 사업 전문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서 사업 기획 및 센터 조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사업과 달리 각 센터 연구 분야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센터가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센터에 집적된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우스 내 구축해서 원활히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R&D 과제 중 예산 일부를 한계적으로 통합해서 해당 금액을 과제 종료 후에도 센터 연구 장비 유지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 지원 규모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자유 공모형의 센터당 연 3에서 6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공모형은 올해 대학 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당 3억에서 10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 신규 연구장비 구축형과 노후장비 교체형 모두 장비당 1에서 10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서는 연구자 중심형과 전담 운영 인력 중심형 모두 과제당 연 1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 지원 항목으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에서는 장비 이전비, 유지 보수비, 성능 향상비, 그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는 본 과제는 이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에 신규로 선정되었거나 계속 수행 시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된 곳에는 신규 연구 장비 구축비와 노후 연구 장비 교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도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를 계속 수행 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핵심 연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예상 규모를 조금 고려를 해서 세부 과제별 신규 선정 과제 수를 조금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에서는 자유 공모형 9개소, 지정 공모형 1개소 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각각 센터당 연 3에서 6억 원, 그리고 연 3에서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간접비는 직접비 15% 이내에서 계상을 해야 되고요. 1차 년도에서는 9개월분의 예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 신규 장비 구축형은 6개,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형은 4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장비당 1에서 10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간접비 개상은 없고요. 센터당 유형별 1개씩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지원 규모인 100억 원을 넘는 장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비 구축에 따르다 보니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센터에서는 발생한 낙찰 차액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계정으로 이체를 해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서 연구자 중심형은 3개, 전담 운영 인력 중심형은 1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과제당 연 1억 원 이내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간접비는 기관 고시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센터당 유형별 1개씩 신청해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6년, 그리고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1년,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하고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시청 접수를 받고 각각 6월 그리고 각각 4월에 과제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부터 과제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하고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3책 50에서 제외를 하는 반면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3책 50에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조금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중점 연구소, 선도 연구센터, 그리고 기초 연구실의 타집단 연구 사업과 중복 신청 수행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대학 내 연구 집단인 학과나 단과, 그리고 부설 연구소, 그리고 공실관 또는 공기원 등에서 자율적으로 센터 단위를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대상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는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하고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만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으며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예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 요건 중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연구활동 지원 역량 평가 B등급 자격 요건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 내 자체 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면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끔 조금 신청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는 대학 내 학과, 단과, 그리고 부설 연구소, 공실관이나 공기원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 장비를 집적을 해서 공동 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 시설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업 유형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조성형하고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존 시설의 개선비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형, 그리고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연구 거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형이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4대 과기원에 대해서는 신청 대상에서는 현재 제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22년도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신규로 선정되거나 계속 지원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신청 유형에는 신규 장비 구축형하고 노후 장비 교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22년도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센터에서 센터 내 내외, 그러니까 센터 내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청 유형으로는 연구자 중심형하고 전담 운영 인력 중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 소관 집단 연구 지원 사업 제재 등 참여 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센터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22년도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그 세부 과제 중에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의 경우에는 3750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담 운영 인력의 인건비는 반드시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거나 전체 전담 운영 인력 인건비의 합이 직접비의 20% 이상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때 전담 운영 인력으로 학생 연구원 그리고 인턴, 파견 직원 등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 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신청은 제우스 내 사업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 주신 후에 사전 절차부터 최종 신청 완료 단계까지 문제없이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선정 절차는 사전 검토 후에 1차 계획서 서면 평가, 2차 계획서 발표 평가, 그리고 3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평가 결과하고 이의 신청을 검토를 합니다. 이후에 종합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심의를 하고 해당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 평가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 과제에서는 센터 중기 발전 계획하고 중기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기관자치 부담금 비율하고 박사급 전담 운영 인력 채용 그리고 대학 중점연구소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는 장비의 구축 적절성, 활용의 적합성, 그리고 운영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서는 공동연구와 센터의 연계성,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신청지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 과제에서는 지원 대상 장비는 반드시 센터 공간에 이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우스에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반드시 제우스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제우스 장비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공동 활용을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센터는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 센터 전담 운영 인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1단계 사업 수행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 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종료 후 3년간 성과 활용 기간 동안은 센터, 연구장비, 통합관리 계정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장 지원형하고 대학 부설 연구 소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센터에서는 운영 규정과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고, 기관 부담금으로 정부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내 독립된 센터 조직 체계 운영 규정,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서는 구축 장비를 반드시 센터 공간에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우스에 등록해서 공동 활용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된 장비는 3년간 성과 활용 기간 동안 장비 활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본과제에서 선정된 장비는 엠팩에서 진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서 조금 최종 구입 불인정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 협약은 해약되고 과제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과제별 신청 일정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금 본 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그 신청 기간을 조금 엄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우선 본 사업에 대한 공고는 1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 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하고 공동 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는 2월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을 거쳐서 각각 6월하고 4월에 과제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는 5월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 평가하고 최종 선정을 통해 7월에 해당 과제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점, 그러니까 신청 대학에서는 이 점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신청하는 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본 화면에 나와 있는 문의처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문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Q&A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NRF 20 학술지원팀 이공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20학술지원팀 이공재입니다. 학문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 내 비전임 교원분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분들에게 이제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그리고 제30조에 준하는 학교 기관과 이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신 20학 분야 비전임 교원이시 되겠고요. 2022년 6월 1일 연구 개시일 이전에 고용 예정이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20 전 분야가 되겠고요. 연구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이제 연간 7천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이제 신규 과제로 약 800개 내외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 개시일은 이제 6월 1일이고요.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6개월 이상의 국내 국외 파견은 이제 불가하니까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연구 개시일 이전에 고용 예정이신 분들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협약 당시에 고용 계약서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이제 비전임 신분이시면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계속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신청하신 후에 연구 개시 전에 이제 전임으로 이제 신분 변동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호 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학문의 다양성, 균형성을 유지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 지원을 좀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대학의 20학
분야 그 전임 비전임 교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특정 연구기관의 그 연구원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제 20 전 분야가 되겠고요. 그 연구 기간은 3년에서 그 10년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이제 그 연간 그 1억 3천만 원 규모로 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그 신규 과제로는 약 40개 과제 내외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연구 개시일은 이제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 사항으로는 이제 그 보호 분야 그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그 대학원생 그다음에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좀 의무적으로 그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 인건비는 그 당의 연구비의 20% 이상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그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이제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연구비와 연구 기간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보호 연구 지원 사업 그 예시가 좀 참조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좀 참조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지역 대학 우수 과학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학의 그 우수 연구자분들의 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연구에 그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소속 지역 대학과 학과의 그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지방 대학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그 4대 과기형 그다음에 포항공과대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 연구 분야는 이제 그 20 전 분야가 되겠고요. 그 연구 기간은 이제 3년에서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는 이제 그 연간 그 5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박사 후 연구원이나 그 박사과정생 채용 시에는 그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신규로는 이제 그 200개 과제 내외를 좀 이제 선정해서 지원할 그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 개시일은 이제 그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이제 그 추가 지원 인건비를 신청하실 때 그 연차별 그 박사과정생, 박사 연구원의 그 활용 계획을 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 인건비는 이제 그 차년도로 이제 2월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연차 보고서 점검 시에 그 추가 지원 인건비에 대한 그런 활용 실적과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그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그 연구비나 그 연구 기간이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제간 그 융합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그 인문사회학적 그 요소를 접목해서 그 융합 연구를 지원하여 이제 미래 선도형 그 학문 분야 발굴 및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그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중에 그 대학의 그 전임 교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진 구성 요건이 있는데요. 공동 연구진은 이제 그 2인에서 3인의 그 이종 학문 분야 좀 연구자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책임자는 이제 그 반드시 그 이공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핵심 참여 연구자는 이제 그 연구 책임자 이외에 2인 이내로 이제 필수로 구성하시되 그 사업 취지에 맞게 그 인문사회 분야 전임 교원 1인을 그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 연구 분야는 이제 그 이공 분야와 그 인문사회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기간은 이제 그 총 그 3년이 되겠고요. 그 연구비는 이제 연간 그 3억 원 이내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 그 지원 규모는 이제 신규 과제로 약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개시일은 이제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그 대학원생 1인과 이제 박사후 연구원 1인 이상이 이제 필수로 참여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이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사과정생 그 연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신지 이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청은 이제 불가능하십니다. 그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의 그 박사후 국내 연수, 그다음에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의 창의 도전 연구 과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의 직접비는 학생 인건비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냐고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학생 인건비로 그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이제 인건비 계상률 그 상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 활동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박사후 국내 연수 사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이제 인문학 분야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그 이공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 그 박사후 국내 연수 신규 과제에 신청이 가능하신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박사학위 취득 분야와는 이제 관계 없이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구계획서 상에 이제 그 연구 내용과 주제가 이공학 분야에 해당이 되시면은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 후 국외 연수를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 후 국외 연수에는 좀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신 분들도 이제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그 연수 개시일 전에 그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그 완료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학제간 융합 연구 그 학문 균형 발전 사업은 이제 3책 50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사업은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과제가 이제 그 3책 50 대상 과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현재 그 개인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학문 균형 발전 사업 과제에 신규로 이제 신청이 이제 가능하신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교육부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그 개인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 중이신 연구 책임자분들은 이제 신규 과제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현재 그 수행 중이신 과제 연구 기간이 현재 그 신청하고자 하는 신규 과제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이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사업 내용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재 설명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일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2일차 부처합동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지금 보고 계신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별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각 부처 발표 자료는 발표하는 일자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활 곳곳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나 질병, 자연재해,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교통, 건설, 사이버 환경 등 여러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긴급대응연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번의 조정회의와 심의회, 자문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2월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죠. 같은 해 3월에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회의를, 6월에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회의를 거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출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 간의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협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개별 연구기관은 수립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게 되죠. 다음으로 사업 절차를 살펴볼까요? 크게는 4가지 단계인데요. 먼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안을 발굴하는 수요 제기 단계가 있습니다. 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중앙지방재난안전연구개발협의체를 통해 긴급 현안을 확정하게 되죠. 이제는 상세한 기획을 하는 단계인데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과제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착수 시에는 연구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기술개발의 모든 주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성과는 수요기관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R&D 모든 단계에 걸쳐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수요를 함께 발굴하고 기술을 개발, 실증하며 성과를 적용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예산을 출연, 집행합니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 구분 없이 통합 선정하죠.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긴급 R&D 대응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과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안전 문제 발생 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합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꿈꾸는 국민 행복과 생활 안전을 실현합니다.